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비대면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 지난 시간에 두뇌로서의 조직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이제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조직학습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 개방 체계라고 하는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조직 성원을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는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이 두뇌로서의 조직이라는 이미지인데, 결국은 변화된 환경에 조직 성원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반응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조직이 생존하고 더 나아가서 조직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 두뇌로서의 조직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정보 기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조직의 환경이라고 하는, 특히 이제 기업 조직의 기업 환경이라고 하는 거를 급격하게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자, 환경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는 조직이 놓여져 있는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잖아요. 자,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형태의 의사결정이 요구되고, 그 중에서 최적이라고 하는 형태로 결정을 내려야만 조직이 생존할 수 있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첫 번째로는 조직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또는 어떻게 하면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조직이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거고, 두 번째로는 조직이 어떻게 하면 똑똑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조직학습 또는 학습 조직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제 등장을 해왔다,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조직의 의사결정 모델 중에서 소위 말하는 카네기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거를 조금 보완하는 의미에서, 학습 조직은 지난 시간에 뭐 말씀을 좀 많이 드렸으니까 조직의 의사결정 모형 전체를 한번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를 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조직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조직이 내부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어떤 행동을 할지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결정하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조직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 성원의 조직 활동과 관련된 문제를 조직이 탐색하거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바로 조직의 의사결정이다. 그래서 조직 성원들이 어떤 조직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는 이제 그거에 관련된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과정이 조직의 의사결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조직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유형을 구분을 해보면, 정형화된 의사결정이 있고 비정형화된 의사결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정형화된 의사결정은 이제 주로 우리가 이제 폐쇄형 모델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료제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자, 정형화된 의사결정은 말 그대로 조직 내의 규정과 규칙, 이미 정해진 바에 따라서 표준화된 방식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조직이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달리 얘기하면 표준화된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 자, 그럼 어떤 거죠? 주로 이제 환경이 고정이 돼 있는,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가 별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어떤 식의 적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조직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게 현재 주어진 조직 목표를 가용한 자원을 통해서 어떻게 최적의 방식으로 어, 달성해 갈 것인가를 이미 조직을 만들 때 가지고 있었던, 만들어놨던 규칙과 규정이라고 하는 표준화된 방식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형화된 의사결정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조직 환경이 변화되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이런 환경이 되면, 정형화된 의사결정은 이미 특정한 상황을 고정시켜 놓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표준화된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표준화된 규칙 자체가 전제하고 있는 상황이 다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정형화된 의사결정, 기존의 규정과 규칙이라고 하는 기존의 표준화된 방식은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비정형화된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변화가 심할 때,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규정과 규칙이 의미가 없거나 또는 새로운 규정과 규칙을 표준화시킬 시간이 없을 때, 그럴 때 기존의 표준화된 방식과는 별도로 조직 성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의사결정 방식을 우리가 비정형화된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형화된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느냐, 비정형화된 의사결정이 반드시 대치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고정된 상황에서 우리가 규정과 규칙을 만들어서 표준화된 방식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자, 이러면 이제 표준 매뉴얼이라고 요새는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이 매뉴얼이라고 하는 거를 정형화돼서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방향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그런 표준화된 방식이 전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새로운 상황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비정형화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표준화된 매뉴얼을 모든 상황을 전제하고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뭐죠? 비정형화된 의사결정을 할 일이 많아지고, 자, 그러면 이 비정형화된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성원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자, 주관적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조직성원의 역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을 인지하고 거기에 적합한 적절한 문제 해결 방식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런 최적화된 문제 해결 방식을 찾아내기 위해서 조직 성원들이 어떤 개별적인 주관적인 판단을 어떻게 내부적으로, 조직 내부적으로 모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제 갈수록 비정형화된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 비정형화된 의사결정이 조직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에 관련된 모형들이 이제 몇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의사결정 모델이라고 하는 건 이제 크게 보면 정형화된 의사결정과 관련된 합리성 모형이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비정형화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합리성 모형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카네기 모형,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점진적 모형, 네 번째로는 쓰레기통 가비지 모형이라고 하는 이제 네 가지 모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모형들이 갖는 내용, 의미, 그 다음에 어떤 장점,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이 합리성 모형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합리성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폐쇄 합리적 모형에서 이제 주로 이루어지는 조직의 의사결정이죠. 그래서 의사결정이 조직 성원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를 합리적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자, 전제 조건이 뭐죠? 조직 성원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면 합리성 모형이 맞는 거죠. 근데 사실은 조직 성원이 어떤 매 순간마다 항상 최적의 합리적 판단을 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합리성 모형의 가정은 조직 성원이 합리적 판단을 해서 최적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가정,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그 전제 조건이 되는 가정이 뭐냐?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조직 성원이 의사결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현실에서 모든 정보 획득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자기가 참여하고 있는 의사결정의 과정을 모든 조직 성원이 참여하는 성원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인데, 의사결정의 과정을 모든 조직 성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도 사실 이거는 교육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겁니다. 달성될 수 있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고, 그 경우에 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 조직 성원들이 각각의 경우에 해당되는 대안이라고 하는 거를 다 이해하고, 그 대안을 선택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그래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게 합리성 모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가정 자체가 여러분들이 방금 들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현실적인 겁니다. 즉, 합리성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직의 환경이 고정돼 있어서, 고정된 상태로 일정한 시간이 흘러서 그 현재 조직이 놓여져 있는 조직 환경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의사결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를 조직 성원이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이미 고정된 환경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A라는 식의 대안, 문제 해결 방식을 선택하면 어떤 결과를 낳고 B라고 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이미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합리성 모형이 굉장히 적합한 조직의 의사결정 모형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가능한 시대 상황은 이미 아닌 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합리성 모형은 기본적으로 합리적 판단을 해야 되는 원칙은 맞지만 이 조직 환경이 굉장히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합리성 모형이 제대로 적용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제 합리성 모형은 의사결정 과정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문제를 파악한다. 합리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 또는 여기서 이제 전제는 완벽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한다. 그래서 A, B, C라고 하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세 번째로 각각의 대안이 낳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예측한 후에 그 중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고 이걸 실행한다. 이게 이제 의사결정 과정을 합리성 모형에서는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합리성 모형의 특징은 완벽한 정보의 획득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의사결정의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더라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합리성 모형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현실에서 과연 가능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제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카네기 모형인데, 이제 이 카네기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하는 바운디드 레셔널리티라고 하는 거에 기초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자, 그럼 이 제한된 합리성, 왜 합리적 의사결정에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이 제약 요인이라고 하는 거를 카네기 모형에서 이제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정보를 완벽하게 우리가 획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조직 환경이 급변하고 유동적이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완벽한 정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A 상황에서 A-로 바뀌고 다시 그게 B로 바뀌고 C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정보 자체가 계속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조직 성원의 능력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질 수 없고, 항상 내려지는 결정은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해서 제한적인 어떤 이 효과만을 갖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비정형화된 의사결정에서 이제 제한된 합리성, 상황이 변하고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빨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의사결정을 빨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를 파악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이 의사결정 참여자들의 능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고 어떤 식으로 실제로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카네기 모형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비정형화된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조직 내 연합 집단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서, 자, 합리적 의사결정이 아니라 조직 내 연합 집단이라고 하는 이 집단의 주도적인 어떤 관계, 정치적 권력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조직 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최적이 아닌 차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게 의사결정의 과정이다라고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카네기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점진적 모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과거에 활용했던 문제 해결 방식을 변화된 조직 환경에 수정하거나 보완해서 활용을 하는 게 조직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라고 보는 모형이 점진적 모형입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혁신적인 어떤 방식으로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해결하는 것보다는 이전에 활용해왔던 방식을 수정해서 새로운 대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점진적인 수정 보완, 점진적인 수정 보완, 수정 보완을 통해서 대안을 모색하면, 이게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거나 또는 변화를 추진하지 않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부분적인 오류는 존재하겠지만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요게 이제 점진적 모형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가비지 모형이라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소개가 많이 되고 있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의사결정 자체가 완벽하게 비구조화돼 있다, 비정형화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쓰레기통 모형 자체가 뭐냐면 이 상황이 너무 빨리 변화하고 불확실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조직화된 무질서라고 하는 상황이 존재하는데 이 조직화된 무질서 상황에서는 표준화된 구조화된 방식으로 정형화된 방식으로의 의사결정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전문가 집단이 중심이 되는 조직에서 어떤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고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방식을 이제 주로 이제 쓰레기통 모형은 예시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조직을 일종의 쓰레기통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쓰레기통이라고 하는 걸 이제 더럽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과 결과 과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원인, 과정, 결과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이 조직의 의사결정을 생각했는데 이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 내부에 문제도 있고 해결책도 있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선택을 할지의 선택 기회라고 하는 네 가지 요소가 다 섞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안에 다 존재하기 때문에 다만 뭐냐 이게 섞여져 있어서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해결하고 누가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어떤 정형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가능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구조화된 비정형화된 의사결정이 상당히 무질서 그러니까 이 조직 환경의 변화가 빠르고 질서라고 하는 것 자체를 찾기가 힘든 상황에서는 내부적으로 섞여 있는 내부의 문제, 내부적인 요인, 내부에서부터 조직 환경에 대한 해결책들을 찾아가는데 이 해결책을 일정한 순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어떻게 우리가 결합시켜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유용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쓰레기통 모형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요거는 이제 굉장히 예를 들어서 연구 개발을 한다라든가 이런 어떤 조직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여기서 표현하는 조직화된 무질서라고 하는 무질서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이런 모형이 어떤 순차적으로 기계적인 흐름에 따라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어떤 게 문제냐라고 하는 걸 파악하는 단계에서부터 해결책과 선택 기회, 의사결정 참여자가 전부 다 달라지고 또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상황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 없는 조직의 의사결정 모델이라고 이제 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네 가지가 최근에 들어서 조직의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조직들은 여전히 1번 합리적 이 의사결정 모형을 많이 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작은 단계적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고 그 획득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그 모색된 대안의 결과를 예측해서 그 중에서 가장 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을 조직의 행동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다양한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제 조직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얘기들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로 이제 조직의 문화라든가 정치나 권력, 이런 거에 관련된 세부적인 주제들을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